않는다. 특히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멍청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 좋은 예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 보고는 독재자라고 하면서 같은 입으로 김정일한테 위원장이라고 붙여주는 자들. 이게 전언론입니다. 전언론이에요. 어떻게 김정일한테 위원장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까? 김정일한테. 그러면 김정일이가 인지를 잡아가지고 풀어주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아니 사람을 잡아가서 인지를 풀어주면 그 다음에 인지를 사살해가지고 잡아야 될 텐데 그것을 고맙다고 하면서 우리도 선물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어제 뭐 시청률이 1% 이래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KBS나 이런 데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진보라고 불리는 세력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 2달 전에 조사를 해봤어요. 진보라고 불리는 단체들 조사해 보니까 단 한 단체도 진보가 없어요. 전부 뭐냐? 종북 세력, 좌익 세력,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자들, 작년에 촛불난동 가담자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진보입니까? 이렇게 계신 분들이 진보 세력이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한국의 진보 세력의 계보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이철성 선생님과 같은 진정한 민주화 지도자들,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되는 것이 한국 진보 세력의 정확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한 20년 동안 이렇게 한국 현대사를 가르치지 않고 6.25를 가르치지 않고 북한한테 불리한 건 가르치지 않습니다. 칼기 폭파상은 가르치지 않고 아웅산 사태 가르치지 않고 북한한테 불리한 것은 안 가르치고 유리한 것만 가르치고 6.15서는 열심히 가르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40대, 30대, 20대, 10대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무지몽매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용어만 집어넣으면은 금방 왼쪽으로 딸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어가 진보다. 좌익은 진보고 애국하는 사람은 거구, 보수, 꼴통이다. 이런 식으로 말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김정일 옆에다가 위원장이라고 하면 김정일을 욕하기가 힘들어요. 아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면 그 아저씨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특히 이 호칭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없애야 될 단어가 한 4개쯤 있어요. 언론으로부터. 특히 위원장, 진보, 그 다음에 북미라고 그래요. 북미. 어떻게 북미입니까? 미북이지. 미북이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북. 요 3개는 반드시 없애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 용어를 쓰는 신문사에 반드시 전화를 해가지고 강의를 해야 됩니다. 편집국장, 사장, 기자한테 강의를 해가지고 용어를 계속 그런 식으로 쓰면은 우리 불매운동 하겠다는 이야기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문사 보고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당신 신문사에서 계속 위원장이라고 쓰는데 한 열흘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뒤에 계속 쓰면 신문 끊겠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응징력을 발휘를 해야지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통할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깽판을 치지 않으면 뭐가 버티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은 깽판을 칠 수는 없지만은 우리의 권한인 소비자의 권한, 유권자의 권한을 반드시 행사해서 압력을 넣어야 이 세상이 바로 서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기업장치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기업장치가 마비된 결과로서 식별장치가 마비되었습니다. 사람이 치매라는 것은 뭡니까?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한다. 손님을 아버지로 안다. 며느리를 시어머니로 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기업장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식별장치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금 비하 식별장치가 거의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비하 식별장치. 대통령부터 행동하는 게 저분이 과연 비하 식별장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는 바도 있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앞에 김대중 노무현에 비하면 워낙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너무 지적을 하면은 조금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한 달 전에 해외여행을 하면서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좌파 정권 때 북한에 퍼준 돈이 북한 핵무기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북한으로 들어간 개국 달러가 핵 개발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 가장 큰 간첩은 적의 핵 개발을 도와주는 간첩이 가장 큰 간첩입니다. 군사시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간첩과 그게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소련이 핵 개발하는데 정보를 제공해준 로젠버그 부부를 몽땅 잡아가지고 민간인입니다. 전기의자에 앉혀가지고 사형에 처해버렸습니다. 민간인을 간첩이라고 해가지고 사형에 처한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때 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한 짓은 살인자가 한 짓보다 더 나쁘다. 당신들이 보내준 정보로 소련이 1949년에 핵실험을 해가지고 6.25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한국전선에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런 논지를 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로 한다면은 김대중 노무현은 당장 조사를 하고 그때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 조사하고 국정원장 했던 사람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를 막론하고 기소해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 자신이 없으면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구속 조치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럴 자신이 없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지,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해놓고, 만약 과거 정부 때 이야기했어요. 박 대통령이 이런 유의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날 당장 계엄령이 펴지든지,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져가지고 아주 무서운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요 정도 이야기를 해도 바로 수사기관과 여당이 이 문제를 바로 정책적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누가 북핵 개발을 도왔느냐 하는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난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도 뒷받침을 안 해줘요. 한나라당도 뒷받침을 안 해주고 검찰도 가만히 있고 경찰도 가만히 있고 국정원도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하고 아니 남한의 지난 10년 동안의 정권이 북한의 핵 개발을 거금을 들여서 도와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묵살해버리는 대통령이 바보 된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 이런 게 식별 장치가 마비되는 것을 정부가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 그런 분이 김대중 씨가 아프다고 하니까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뭐 앞에 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되느냐. 그 행동이 국민들한테 보여준 게 뭡니까? 아, 북핵 개발을 누가 도왔든, 누가 간첩한테 4억 5천만 달러 갖다 주면서 국민들한테는 간첩 신고하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거 다 적당히 넘어가고, 다 좋은 게 좋다. 좋은 게 좋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다. 한국에서 좋은 게 좋다고 하면 진짜 좋은 사람이 뭡니까? 간첩들 아닙니까? 간첩들. 간첩들이나 좌익들은 절대 좋은 게 좋다라고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고마운 짓을 해도 고맙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합산 감상에 빠져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만나지도 않고 와서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나 참 이런 화해도 있습니까? 아니 김영삼, 김대중 두 사람이 사이가 나쁜 것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까? 국가의 진로를 놓고 헌법을 안 지키는 사람 이념 문제를 놓고 사이가 나빠진 거 아닙니까? 이념적으로 사이가 나빠진 거지. 그것이 화해가 됩니까? 화해는 안 되죠. 화해라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사과한 다음에 화해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고, 특히 6.15로서는 대한민국의 현재의 만학의 근원은 6.15입니다. 6.15선언. 뭐 다 아시다시피 6.15선언은 사실상 연방제 합의한 것이다. 사실상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술인 연방제에 김대중이가 합의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주었다. 그 뒤에는